자, 그러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은요. 왜 하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목소리 높여 외치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 이유를 들었습니다. 내란 상황을 민주당이 이렇게 네. 오래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5년 지나면 언젠가는. 본인에 대한 재판은 재개될 것인데 사법부에서 이걸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아예 법을 만들어서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가 굉장히 어둡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내란 척결의 그 속내는 계속 집권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기 전에 대표 시절에 진행되던 그 5개 재판 올스톱 됐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끝나는 지점이 됐을 때 행여라도 이게 다시 또 진행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근원 자체를 싹을 잘라내기 위한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맞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그 대법원장 사퇴만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들도 30명까지 증언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의 의도가 너무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임명된 대법관들의 임기를 무력화하고 다수의 의사결정권을 가질 요량으로 이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네.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면소법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연장선상에서 당장은 국민의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종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5년 뒤에 재개될 수밖에 없는 재판 자체를 면소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급기야 현재 재판의 중단 자체도 어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각급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재량껏 판단을 해서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자 동시에 피고인 신분에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을 앞세워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이 사법부 수장이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면서 모든 뉴스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지금 이 주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석도 하시더군요. 어떤 분은 내란 재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뭐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3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파기, 합의 파기 이게 논란이 최근에 됐고요. 또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도 지금 스물스물 비판 의견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호사가들이 하더군요. 호사가들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민주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제대로 된 것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 눈길을 좀 돌리고 관심을 조금 다른 곳으로 끈다고 해서 고개가 끝까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헌법 84조 대통령 되기 전부터 지긋지긋하게 우리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의 5개 재판에 대해서 거의 변호사 수준으로 다 혐의를 알고 있고 상황을 알고 있고 그걸 감안해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선택을 최우선의 가치로 대법원이 둔다고 한다면 네. 저는 대통령과 관련된 이 5개의 재판은 무난하게 재임 기간 중에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150명의 검사들이 몇 년 동안 털었는데 직접적인 증거도 못 찾았고 또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던 유일한 근거가 뭐였냐면 그 혐의가 있는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진술도 지금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었다라는 진술적으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가 언론 보도로 전해지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임 후에 대통령 임기 후에 재개되어도 저희는 문제 없다라고 믿고 있고 네. 또 재임 기간 중에는 이 재판과의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임기 중에는 소출할 수 없다라는 헌법 84조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 원칙에는 민주당도 당연히 동의하는 바죠. 그렇죠? 그럼요. 네. 헌법에 명시된 부분이고요. 네. 일단 행정부는 대통령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
국회는 다수장인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도 좀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냐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네. 지적이잖아요. 네. 삼권 분립의 진리, 원칙을 준수한다면 네. 굳이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 이유는 사람이 속내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겉으로 표출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선 직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내리고 또 이것을 빛의 속도로 또 고등법원에 내려가지고 대선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이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적극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던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우리가 대통령이 된 직후에는 마치 정치 보복으로 느껴질까 봐 저희가 숨을 돌리는 사이에 지기현이라는 판사 한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해 버렸습니다. 근데 네. 그게 수십 년 동안 내려왔던 구속 산정 방식을 바꾼 건데 네. 근데 그것이 또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고 믿을 수가 없다. 사법부의 결정과 결론은 존중하거나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쭉 하고 계시네요. 네,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 강행 규정상 633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1심만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왜 그런 부분들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빠르게 결론이 나온 파기환송심만 지적을 하고 그런 일반적인 규칙보다 4배 가까이 기간이 걸렸던 1심은 지적을 하지 않느냐. 여기서부터가 재판 결과를 민주당이 취사 선택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는 것이고요. 지기현 판사도 검사의 일수만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 자체가 내란 퇴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관할권 문제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네.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안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